안녕하세요, 세민 아빠입니다. 앞전 시간에 보호회로 결선도 보는 방법 가르쳐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워뱅크 제작 시 배터리와 보호회로에 관련된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작을 하기 앞서서 보호회로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보호회로의 A, 보호회로 BMS라 그러고 PCM이라 하는데, 일단은 보호회로에서 쓰는 A가 있고요. 그 다음 배터리에서 쓰는 A가 있는데, 배터리에서는 A와 AH를 씁니다. 보호회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보호회로가 10A용이다, 20A용이다 이런 식으로 A를 얘기를 하고요. 그 A는 뭐냐, 그 보호회로의 지속 방전과 순간 방전, 그리고 충전 관련 A를 얘기를 드리는데, 스펙은 스펙이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한 반 정도만 믿으시면 되고, 대신에 보호회로의 차단 전압, 종지 전압 하는 게 있고 방전 종료 전압, 요거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충 전압이 있습니다. 요거는 믿으셔야 돼요. 근데 가끔 스펙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다 맞고요. 보호회로의 A, 아까 지속 방전, 순간 방전. 지속은 꾸준히 쓰는 것, 순간은 최대, 우리가 모터 같은 거 쓸 때 순간적으로 탁, 원래 10A를 써야 되는데 3배에서 7배가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동전압 전류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튀는 그 전기, 전류 A를 그 순간 방전이라고 합니다. 밤이라가 또 만성 BM이 또 도셨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서 용량은 AH입니다. AH. 보호로 A도 있는데 배터리는 AH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용량을 알아야 되고요. 용량은 AH고요. 배터리의 방전 종지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배터리 만충 전압, 그리고 평균 전압, 배터리 전류, 최대 충전 얼마, 평균 충전 얼마, 최대 방전 얼마,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전류는 방전, 충전 아니고, 여기서 평균적으로 하는 하고 최대, 요 최대가 제가 말을 잘못해서 요거 지우게 된 그 영상을 지우고 새로 하는 건데, 요 최대는 배터리에서 최대는 무조건 최대를 쓴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최대로 계속 쓰면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충전도 상관은 없고요.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스펙을 알고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자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 S 몇 P 하는데, S는 직렬, P는 병렬입니다. 배터리의 병렬수인데, 통상적으로 뱅크를 만들 때 병렬을 먼저 만들고 직렬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 편합니다. 헷갈리지 않고 배열을 할 때. 직렬은 전압이 상승을 하고요. 직렬수만큼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고요. 병렬은 용량입니다. 용량이고 직렬은 전압이고. 그리고 배터리의 A와 보호회로의 A, A는 통상적으로 전류를 얘기하고요. 용량은 AH라 그러는데, 시간에 따른 용량, 시간당 용량, 그러니까 전류, 시간당 전류니까 용량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터리에서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 용어가 C락 하는 게 있는데, C는 쿨롱이라고, 초당 1A가 흐를 때 움직이는 전하량이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일반인이니까 기본만 안다고 생각하고, 배터리에 C가 있다 그러면은 1C는 100%, 0.5C는 50%, 10C는 100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와트라 하는 것도 있어요. 와트는 V 곱하기 A입니다. 전압 곱하기 A는 와트. 실제로 우리가 뭐 용량 뭐 얘기할 때 뭐 하고 뭐 방전할 때 쓰는 거를 할 때 우리가 AH를 많이 쓰는데 요 와트를 알면 소모되는 게 얼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구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제 곱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뭐 나중에 예를 들 건데 뭐 20A를 방전하기 위해서 20A를 1시간 동안 방전하려고 하면 뭐 20AH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조금 깊게 들어가면 조금 달라져요. 근데 그냥 통상 쉽게 초보자 편은 20A를 1시간 동안 흘리고 싶다. 그러면은 배터리 용량은 20AH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배터리라는 건 계속 똑같은 전압을 주지 않기 때문에 20H는 모자랍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 간단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보호회로에 A는 지속과 중간 전류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었을 때 여기 보면 이 보호회로는 10A짜리다. 그래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상한 작동 평균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6에서 8, 중간은 10에서 13까지 커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회로는 거진 최대치를 많이 적어놔요. 그래서 스펙은 스펙이다 생각하고 실제 테스트 했는 것만 믿으라 하는데 요 보호회로가 과연 40A를 버텨줄지, 그리고 이 중국 제품들이나 기타 이제 광고하는 제품들은 방열을 해줬을 때가 최대값입니다.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닌 방열, 열을 그만큼 분산을 해줬을 때 최대 스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 사용하는 제품들은 통상적으로 방열을 추가를 해주는 거를 엄청나게 권장을 드립니다. 방열을 왜 추가해야 되느냐? 열이 방출이 빨리 되면은 모든 기기의 수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스마트 BMS입니다. 30A짜리입니다. 방열판이 엄청나게 크죠. 얘가 스펙이 모자라서 방열판을 쓰는 건 아닐 거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 우리가 흔히 쓰는 25A짜리입니다. 보호회로 요 FAT가 들어가 있고 있는데 이것도 25A 한 10A 버팁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만져보면은 그 25A가 흐른다 그러면은 여기에 열이 엄청나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열 배출을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이 수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3년 5년을 쓸 수 있는데 열 배출을 못하니까 뭐 1년도 못 쓸 수도 있고요. 열 배출을 잘 해주면은 오래 쓸 수 있죠.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 사용해봐야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뱅크를 할 때 만들 때 내 뱅크 가지고 어떤 전기 제품들을 사용할 것이며 몇 시간을 사용할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기장판을 쓸 건데 어떤 뱅크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만 해요. 전기장판의 부하, 전기장판이 얼마 전기를 쓰고 있다, 전압과 A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시고요. 얼마만큼 쓰겠다는 시간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파워뱅크를 만들 때 내가 이 뱅크로 이 전기장판을 쓸 건지 아니면 조명만 쓸 건지 내가 소모하는 전기값 전류 A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전류 A를 가지고 시간을 추가를 해서 배터리 용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호회로는 동시에 사용하는 이 뱅크, 만일 뱅크가 있다. 파워뱅크가 있습니다. 비타. 이 파워뱅크로 조명을 쓴다. 이 단자의 토탈 합 순간적으로 나가는, 순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전류를
알아야 보호회로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보호회로에 나가는 전류에 맞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 용량이 전류가 부족하면은 용량을 추가하면 됩니다. 병렬로 늘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내 파워뱅크로 20A를 쓸 거고, 그거를 10시간을 쓰고 싶다. 시간은 H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200AH라는 용량이 필요한데, 요거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V와 A를 가지고 와트로 변환해서 나중에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음 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평균 전압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S, 2S, 3S, 4S가 있고요. 붉은색으로 하기 좀 그러네. 리튬 이온 폴리머 평균적으로 3.7V고요. 배터리 스펙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7.4V고요. 그 다음 11.1V, 14.8V, 만충은 4.2V 곱하기 2입니다. 실질적으로 직렬에 아까 했죠. 직렬은 전압 곱하기 2는 8.4V, 그 다음에 12.6V. 차량용 제품들이 12V대인데 실질적으로 이 3S 뱅크를 많이 추천하는데, 쓰다 보면은 용량이 전압이 11.1V대가 용량이 가장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12V에서 제 힘을 내는 것들이 좀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4S는 16.8V. 인산철은 요 충전기는 만충전압 기준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A는 뱅크에 맞춰서, 뱅크에 뭐 단자도 맞춰줘야 되고 A도 용량도 맞춰줘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인산철은 3.3V고요 1S, 2S는 6.6이겠죠. 여기 평균 전압대. 그 다음 9.9V, 13.2V, 만충은 3.6V, 7.2V, 10.8V, 산수 14.4V가 됩니다. 4S가. 그러면 충전기는 요거 기준은, 일반 충전기와 아답터는 다릅니다. 일반 충전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리튬 관련된 충전기들은 배터리 전압에 맞춰져 있습니다. 12.6V, 이게 3S 뱅크에 쓰는 거고요. A 4A짜리입니다. 충전 전류가 4A 흐르는 12.6V 리튬 이온과 폴리머에 쓰는 충전기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아답터입니다. 충전기도 아답터로 적혀 있는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릅니다. 요거는 CC, CV 제어가 되고요. 요거는 CV 제어. CV는 이제 간단하게 전압 제어고요. CC는 전류 제어입니다. 전류와 전압을 다 제어하는 거고, 이건 순간 그냥 일반 아답터는 전압만 제어합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은 달랑 소수점 갖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쓰시면은 왜 써야 되는지는 나중에 되면 공부하게 되면 정말 충전기가 중요하구나, 요걸 알게 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이 자꾸 헛나옵니다. 꼭 뱅크를 만들었을 때는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시고요. 일반 아담터로 충전하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차량용 제품들로 사용하는 게 12V인데 우리가 3S를 쓰기 때문에 12.6이 되죠. 12.6V 짜리를 쓸 거고요. 만일 내가 100A H 용량이니까 이상의 파워뱅크를 만들고 싶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3500이다. 3500mAh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풀면은 3.5 AH라는 것도 됩니다. 여기 없어졌죠. 그러면 소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100H를 만들고 싶다. 요거 계산하면은 나누면 되죠. 나누면은 몇 개 됩니까? 28.5 대충 29개 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니죠. 전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3S잖아요. 그러면 병렬은 29개고 여기에 3S니까 곱하면은 산수 87이 됩니다. 18650을 쓴다고 했을 때 87개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3S 29P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단순 계산으로 용량이 나오고요. 근데 병렬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보호회로는 직렬을 보호해주지 병렬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3S이기 때문에 직렬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각 직렬되는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해서 컷을 종료를 할 건지 아닐 건지 체크를 하는데 병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같은 라인이 다 죽게 됩니다. 사과하고 똑같습니다. 썩은 사과를 한 방울에 놔두면은 전체가 죽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은 이 병렬도 동일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병렬 숫자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만일 100H짜리 배터리 한 개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왜? 병렬 29개보다 한 개 관리하는 게 더 낫죠. 대신에 한 개가 죽으면 100H가 날아가겠죠. 100H짜리 배터리가 어딨냐? 있습니다. 이온에도 제가 갖고 있는 게 각이온이 60AH짜리도 있고요.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 60짜리입니다. 각이온이고 그냥 잠깐만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거 일반인들이 잘 못 구해서 그렇지 용량 큰 거 그냥 한 덩어리 그게 더 편합니다. 실제로 관리하기는. 그리고 전압 차이가 벌어졌거나 셀 밸런스 무너졌을 때 체크하기도 편하고.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의 스펙을 한번 알아볼게요. 배터리를 알아보기 전에 아까 제가 보호회로에서 이거 얘를 한번 보여드린다 했는데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일반 보호회로의 스펙입니다. 요새 알리 보호회로 스펙을 잘 안 올려놓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 밸런스 전압 4.2고요. 3S 뱅크예요. 보시면 3S 뱅크고 각 셀 밸런스 전압이 4.2V고요. 밸런스 전류는 50입니다. 50mA A인데 엄청나게 낮아요. BMS예요 이거. 그리고 최대 충전은 25, 방전은 25, 과충전 차단은 4.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과충전 시 차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충 전압을 잘 보셔야 되죠. 만약 과충전돼서 뱅크를 BMS가 차단했으면은 이 배터리의 전압이 얼마 이상 떨어졌을 때 과충전 복귀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요 4.15V가 되어야지만 BMS가 동작을 해서 출력을 보내줍니다. P로 전기가 나오다가 과충전되거나 과방전되면 차단을 해버려요. 전기가 안 나오게. 근데 과충전일 시 다시 나오는 복귀 전압이 4.15고 그리고 과방전이라는 거는 뭐냐? 아까 종지 전압이라고 얘기했죠. 과방전 차단. BMS는 과방전 차단이 2.5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방전 됐다가 충전이 들어가서 3V가 돼야지만 P 쪽에 다시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차단됐다고 P로 충전이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충전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보호회로의 종지 전압이 2.3이고 차단 전압이 4.25라는 거를 무조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전류값 얼마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솔직히 크게 볼 거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왜 보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좀 까다로운 배터리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 요게 S3 LG S3 2200짜리 그 배터리인데요. 스펙은 이렇습니다. 노멀 전류 그 용량은 2200이고요. 작게 나올 때는 2150. 그리고 평균 전압대가 3.6V고요. 충전 C, 충전 전류는 0.5C, 아까 50%로 했죠. 0.5C가 용량에 H를 띄고요. 여기서 H를 띄고 0.5를 하면 107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총 전압대는 4.2V고요. 최대 충전은 1C, G 용량만큼 충전하는데 적은 용량을 잡아놨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방전할 때 가장 좋은 방전은 0.2C로 방전을 해주세요로 되어 있고요. 과압 방전 시 차단을 꼭 해야 되는 전압, 종지 전압이 3V입니다. 자, 만일 아까 앞에 거 제가 요걸 갖고 뱅크를 할 거예요. 만들 거예요. 이 BMS하고 이거하고 맞겠어요? 안 맞아요. 3V 3V는 아니죠. 우리는 가방전 차단 전압, 얘는 3V 이하로 내려가면은 배터리의 데미지,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먹습니다. 이상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3V의 종지 전압이면은 보호회로도 3V 과방전 차단이 되는, 부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전압이 확 떨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2V와 3V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0.7이지만 배터리한테는 데미지를 무지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면 내가 E는 배터리를 쓸 거다 그러면은 보호회로는 무조건 3V를 차단해 주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배터리와 보호회로의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최대 방전, 배터리에서 최대 방전은 1.5C, 이 배터리의 스펙 1.5C, 1.5C로 방전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3.2 정도, 3.2A를 방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는 배터리만 있느냐? 아닙니다. MJ1이라고 LG 거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네. MJ1이라는 배터리가 있는데 이 용량은 3500입니다. 용량은 3500인데 최소 3400이고요. 충전은 0.5C 1700, 요거 반. 평균 전압대가 3.635V. 만충은 4.2. 요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최대 충전은 1C. 같은 1C인데 얘는 용량 자체가 기본 몸빵이 높다 보니까 340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요것도 0.2C인데 아까 요거 0.2C인데 430이잖아요. 평균 680이 가장 무난하게 나가는 거고, 최대 종지 전압 2.5V. 그러면 이 보호회로 써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야 2.5인데 2.3이잖아요. 그러면 보호회로를 2.5짜리를 찾으셔야 돼요. 요거 다른 보호회로의 것도 제가 했는데 얘도 보면은 2.3V예요. 그리고 복귀 전압이 3V라고 판단이 돼요. 2.3에서 3V. 이거 알리 요새 이런 식으로 막 대충 스펙을 올려놓다 보니까 알리 갈수록 신뢰를 못하겠어. 타오바오 들어가면은
스펙 잘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 방전은 10A. 제가 혼자 보는 것 같구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대 방전 10A. 종지전압 2.5. 요런 배터리도 있고 다른 배터리도 있는데 출력해 놓은 게 또 안 보이네. 교육할 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2200 그 어려운 배터리로 한번 예를 들게요. 자 20A에 방전을 할 거고요. 지속 방전을 할 거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했죠. 20A를 바꾸면은 2만 mA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최대 방전 2200의 최대 방전은 3.2 3225. 그러면은 요거를 나누면은 요거 배터리 1P 가지고 이 부하를 못 견뎌요. 그러면 최소 병렬은 7 정도 하면은 20일 넘어가잖아요. 그죠? 7을 하면 요 앞에 요거 되죠. 그러면은 대충 병렬은 7병렬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뭐 니켈 두께도 나오는데 일단은 니켈 두께 있는 건 오늘 넘어가고 배터리는 2200짜리로 할 때 최소 7병렬은 넘어가 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뱅크 100A짜리가 돼야 되잖아요. 100H짜리 100AH가 되려고 그러면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200 2.2 AH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나누기 하면은 보자. 한번 대충 46개의 병렬이 필요하고요. 곱하기 3S잖아요. 우리가 12V짜리 제품을 쓸 거니까. 그러면 배터리는 총 138개가 필요해요. 138개가 필요하고, 근데 만일에 제가 3500짜리로 한다. 3500짜리로 했을 때 3500짜리로 해볼게요. 3500짜리로 했다. 뱅크를 만들면은 최대 방전 MJ1 기준으로 스펙표가 어디 갔지? MJ1으로 최대 방전은 10A가 가능하고요. 10A가 가능하면은 최소 병렬은 EP가 있으면은 10A잖아요. 그죠? EP만 있으면 20A 방전을 견딥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뱅크를 100H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소 병렬은 EP가 필요하고, 용량을 하려 그러면은 100H에 3.5AH는 나누기죠. 이거를 하면은 대략 산수가 좀 딸립니다. 29개가 필요하겠죠. 대략 병렬입니다. 이거 곱하기 3S 하면은 87개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자, 2200과 3500짜리 했을 때 대략 부피가 차이가 1.5배 이상, 근 2배죠.
근 2배, 사기 조금 쳐서 2배가 더 큽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200으로 뱅크를 만들면 부피가 3500보다 2배가 더 큽니다. 그리고 병렬 숫자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병렬 숫자가 적은 게 좋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뭐 간단한 거 설명하면서 제가 뭐 자꾸 우왕좌왕 하는데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네요. 안 그래도 영상을 찍어서 영상 다시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급하게 다시 한다고 했는데 처음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용량 계산하는 거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배터리 전압에 의해서 전압과 A를 갖고 와트로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 6년 전에 만든 거 원래는 다른 분이 만들어서 공개를 해주신 거를 제가 갖고 조금 변형을 해서 그냥 쓰는 건데 옛날부터 놔두니까 쓸만해요. 엑셀로 만든 건데 그거 한번 나중에 올려 드릴게요. 그거 사용하는 방법하고. 오늘 시간은 요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호회로의 스펙과 배터리의 스펙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보호회로 스펙도 안 맞추고 배터리 스펙도 안 맞추고 서로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는 데미지를 먹어요. 데미지 먹는 거는 거진 배터리가 비싸잖아요. 배터리 한 개 가격은 얼마 안 해요. 근데 아까 만큼 2200짜리는 130개. 이거를 만일 2,000원만 잡아도 돈이 배터리 값만 20만원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합을 꼭 맞춰 주셔야 돼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